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 방송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혜은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들리는 소리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콜록콜록 하는 기침 소리인데요. 독감과 또 감기가 기승부리는 요즘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생방송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원장님 댁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박영 원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거의 한 달 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2월 네. 다다음 주면 또 크리스마스라는 게 네. 믿겨지지 않는데. 요즘 근데 겨울이 굉장히 따뜻해요. 거의 맞습니다. 10도, 지금 제주도 10도 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굉장히 포근한 날씨 속에서 네. 12월인가 긴가민가 한 느낌으로 네. 오늘 12월 13일 방송 시작했는데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요. 요즘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하고. 요즘 참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그 다이어리 쓰는 재미에 어떤 아. 이제 얼마 전에 비자림 갔었는데 거기서 받은 입장권도 오려가지고 좀 붙여놓고 네.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쓰는 거는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또 그때 감정도 느껴지고 네.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이어리. 네, 또 이제 2024년 다이어리인데 네. 12월부터 지금 연습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원장님과 방송을 했을 때 저희 막 이렇게 삶을 나누는 카드 같은 것도 라이프 썼는데. 쉐어 카드 맞아요. 네. 저 그거 거의 요즘 들어서 네. 그 라이프 쉐어 카드를 이렇게 펴놓고 혼자서 놀죠. 이제 그 질문 혼자 보고 혼자 답해보고. 진짜요? 네.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연말을 또 돌이켜보고 또 네. 새해를 다짐해보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네. 마지막 저희가 12월 방송 때 한번 해보는 거 좋습니다. 괜찮을 것 네. 같죠? 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근황과 함께 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산부인과적인 고민에 있어서 내가 왜 아픈 건지 그 원인도 궁금하실 테고 언제 또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가장 빠르게 물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인 만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님, 아름다움님, 산바람님, 첫눈님 이렇게 입장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외음부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외래를 볼 때 유독 그 밑이 빠질 것 같아요. 밑이 쓸려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활발하게 섹슈얼 라이프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년 동안 관계가 전혀 없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외음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뭐 뚜렷한 혹이라든지 네. 염증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 또 성병 검사라든지 질염 검사를 했을 때도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아픈 데가 있고 굉장히 만성적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데가 원인인가 해서 이제 다른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원인이 역시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합해서 그런 불보다이니아라고 하는 어떤 외음부 통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겠죠. 네. 정확한 진단 기준과 원인이 명확하고 치료 방법이 명확하면 크게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가까운 산부인과를 내원해야지라고 다짐만 하셨던 분들, 이거 가는 게 맞나? 특히 또 이번 네. 통증 같은 경우는 네. 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또 로즈앤 박영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그 궁금증들을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박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2년째 해도 어색한 네, 이 네. 시간.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네, 오늘 12월 13일 1시 생방송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행복함에 감사해 님께서는요. 선생님 질염으로 인해서도 성교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이제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굉장히 관계를 할 때 평소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관계 중에 또는 관계 후에 성교통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염증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 내가 성병이라도 걸렸나? 이렇게 이런 나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정말로 성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이제 뭐 클라미디아라든지 임질이나 매독 이런 것들이 걸리면 이제 성기 주변이 아플 수가 있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냉도 굉장히 냄새나는 질 분비물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골반염으로 진행이 돼서 골반통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흔하지 않고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그런데 선생님 저는 관계만 하면 냉이 너무 많이 나오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러던데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그런 나쁜 성병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일 겁니다. 관계를 할 때 남성의 뭐 쿠퍼액이라든지 사정한 액들이 굉장히 강한 염기성이기 때문에 질내 산성도를 조금 바꿔서 질환에 이제 나쁜 균인 가드넬라나 이런 게 원래 상재균이지만 좀 나쁜 균인 가드넬라 같은 균들의 수를 높여서 그렇게 질 분비물이 많거나 또는 냄새가 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성교통의 원인은 아니고요.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관계를 할 때, 관계 후에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전정부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정부라고 하는 것은 네. 요도랑 질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전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런 여성의 성기는 이 요도의 옆쪽, 양쪽 옆쪽, 요도 주위로 하나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천여막을 포함한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전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질 입구, 질 자체의 입구, 항문으로 통하는 특히 6시 방향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관계 후에 관계 중에 너무 아파요라고 하는 분들 그 면봉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우리가 손을 면봉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이 거의 없죠. 이런 통증을 0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을 10점으로 했을 때 제가 면봉으로 아까 그 요도 소변 보는 곳 주위를 이렇게 좀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하세요. 한 7점에서 8점, 심하면 10점 이상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질이 있으면 그 질 4시랑 7시 방향을 눌러보면 코튼 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눌러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요도 주위에 자극이 굉장히 되면은 관계한 후에 이상하게 관계만 하고 나면 저는 방광염이 걸려요, 요도염이 걸려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요도 주변이 자극이 되면서 정말로 방광염, 요도염을 일으키는 균이 감염이 됐거나 한 게 아니라 그게 자극이 되면서 그런 건데 심하신 분들은 한밤중에 그 방광염 증상, 소변 볼 때 너무 배뇨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가기도 하십니다. 네. 그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정부염은 제가 아까 이렇게 4시나 7시 방향 눌렀을 때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건데 그런 분들은 뭔가 관계 후에 밑이 빠질 것 같아요. 밑이 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시 방향, 질 입구 6시 방향에서 항문까지 가는 그쪽이 관계할 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종이로 찢는 듯한, 그러니까 종이로 손가락이 베는 듯한 그런 통증을 좀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균에 대한 감염보다는 계속적인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마찰, 근육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통증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균에 의한 감염은 인펙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균에 정말 감염이 돼가지고 같은 염증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어깨 통증 같은 거 있죠? 어깨가 이렇게 많이 뭉쳤을 때 이렇게 어디군가 이렇게 심하게 뭉쳤을 땐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자의 염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많이 뭉쳤거나 근막염 이렇게 사용할 때처럼
이제 그런 염증들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뭉친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항생제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항염증약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만 할 때면 어떤 부위가 너무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런 트리거 포인트를 깨는 치료들이 좀 있어요. 네. 우선은 약을 좀 먹어보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정말로 이렇게 뭐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사 같은 거를 그쪽으로 좀 놔줘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네. 또는 고주파나 여러 가지 레이저 같은 걸 해서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정부 외음부염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딱 어떤 한 포인트를 누르면 딱 아픈 부분이 있고 이게 좀 더 만성화되거나 네. 좀 더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본인도 어디를 눌렀는데 아픈지는 잘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불편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소적인 것과 좀 넓은 면적 있는 전반적인 네. 그런 외음부 통증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참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부분이 산부인과는 특히 이렇게 뭔가 감기나 독감이면은 주변에서 괜찮아? 라고 이렇게 좀 토닥여주기도 하고 얼른 병원 가봐 좀 티가 나잖아요. 근데 특히 산부인과 질환 같은 경우는 뭐가 뭔지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 이게 어렵고 가는 게 그렇죠. 맞는 건지, 그죠, 예, 이게 그죠. 병은 맞는 건지. 왜냐하면 또 쉬면 또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뜨거운 물로 좀 자욕하고 목욕탕 좀 갔다 뜨거운 물에 좀 앉아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소금물로 씻으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절대 소금물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그냥 따뜻한 물로 자욕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 그렇게 뭐 소금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셔서 뒷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그렇군요. 이제 좋아지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 따뜻한 물 때문에 혈액순환이 밑에 쪽에 잘 되면서 그런 통증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목이나 어깨가 많이 뭉쳤을 때도 네. 따뜻한 거 올려놓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효과입니다. 근데 오늘 또 주제가 성교통과 전정부염인데 성교통은 좀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교통인지. 근데 전정부염이란 단어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럼 이제 외음부 통증 중에 속하는 게 네, 전정부염인가요? 전정부염이죠. 네. 네. 오늘의 주제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주제를 조금 더 다른 후에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먼저 좀 다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질문을 조금 네, 보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남겨주셨던 우리 행복함의 감사해님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드렸고요. 대단해요님께서 원장님 배뇨통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제 배뇨통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균에 의한 게 있고 그냥 염증에 의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균에 의한 거는 우리 대표적인 균이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성병균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균이 있으면 요도염이 있고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생기고 또 배뇨통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관계가 이제 최근에 있었고 배뇨통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어떤 성병 검사나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관계가 전혀 없고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뭐 커피를 좀 많이 드신다든지 흡연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막이 이렇게 허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의 점막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계속 배뇨통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항생제나 염증약을 쓰기도 하는데 우선은 생활 습관 자체를 커피를 한 3일 정도 중단, 네. 흡연을 적어도 한 3일 정도 중단하면 그 점막세포 재생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배뇨통이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이 염증이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방광염으로 올라가고 방광염으로 올라간 다음에 신우신염까지 가게 되면 더 크게 고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뇨통이 좀 심하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병원을 방문해서 방광 쪽은 괜찮은지 네. 방광에 어떤 그런 배뇨통을 일으키는 혹이라든지 용종 같은 건 없는지 또 간접적으로 자궁이나 난소에 혹 같은 건 없는지 한 번쯤 초음파를 보신 적이 오래되셨으면 한 네.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약을 좀 배뇨통이 심하면 얼른 약을 드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혼미님께서요. 선생님, 며칠 전에 남편과 관계를 했는데 질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통증이 있으니 좋은 게 아니라 자극감도 떨어져서 하고 싶지 않을 지경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우선은 20대에서 30대에도 이런 극심한 성교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본 가장 심한 분이었는데 3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이 10점이면 10점을 호소하셨어요. 그 정말 아픈 관계할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었는데요. 아주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질 경련이라든지 질 근육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의식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질이 굉장히 이렇게 수축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불가능하거나 관계할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그분도 이렇게 질 입구 쪽을 이렇게 면봉으로 눌러봤을 때 7시랑 4시 방향에 극심한 통증을 좀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걸 푸는 이제 고주파 레이저가 있어서 그 고주파 레이저 3회를 했고요. 통증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00%의 통증이었다고 하면은 통증이 한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90% 정도 통증이 감소가 돼가지고 본인도 굉장히 이렇게 만족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런 원인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폐경 이후 여성일 가능성입니다. 나이대가. 보통 이제 폐경 이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질이 건조해지고 질이 얇아지고 그러면서 관계를 할 때 성교통을 느낍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고요. 아프니까 성감이 더 떨어지고 성감이 떨어지니까 애기 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더 아프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통증이 이제 그 폐경 이후의 여성이라면 에스트로겐, 바르는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정을 넣어보거나 또는 호르몬 치료를 좀 먹는 걸로 좀 해보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로 그 밑에를 좀 촉촉하게 하는 히알루닉 액시드나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비급여 시술이기는 한데 본인이 많이 통증이 심하면 좀 괜찮은 시술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영구적인 어떤 뭐 금실이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레이저라든지 이런 시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좀 많이 이렇게 피부 자체가 좋아지니까 괜찮아지고요. 또 나머지는 이게 이제 관계를 할 때마다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는 되게 좋았고 나도 오르가즘도 잘 느끼고 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있는 건지 이 두 개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았고 오르가즘도 잘 느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뭐 어딘가에 뭐 혹이라든지 질을 누르는 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감염이 됐다든지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원래부터 좀 싫었고 아팠고 애기 원래 안 나왔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성관계를 하는 전이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가 남편분이 섹스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하고 그다음 사정하는 게 섹스다라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는 전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뭐 애무라든지 그 여성이 원하는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나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도 좀 다르게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 또 그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는 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여성의 섹스는 여성의 성관계는 결코 삽입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바람개비님께서는요, 질염이 오래돼서 낫지 않아 고민이 있습니다. 마치 질 쪽 피부가 쓰라리고 찢어진 것만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지, 수술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질염이 오래돼서 제가 안 나아요.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 안 낫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완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질염에 대해서. 완치라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증상이 없고 나는 완치 판정을 좀 받고 싶어라는 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질염이 있고 네. 완치의 개념이 없는 질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이 있는 질염은 네. 우리가 성병 같은 거는 완치의 개념이 있어요. 뭐 임질이라든지 매독, 요레아 플라즈마, 요레아 티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어쨌든 약을 먹고 내 몸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성병 같은 것들은 완치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선 그럼 얘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개념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또는 위축성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관리의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나 비만이 완치됐어. 앞으로 내 평생 비만은 안 걸릴 거래.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감기를 얘기할 때도 난 감기가 완치됐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통 여성들이 잘 낫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염은 이런 관리의 질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세균성 질염 또는 위축성 질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관리의 개념에 있는 애들은 컨디션이 좋으면 좀 좋았다가 내가 컨디션이 좀 나쁘면 냉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있을 때 증상 치료를 하는 게 이런 관리의 이제 개념에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질염도 있지만 더하기 질 피부가 막 쓰려서 막 찢어진 것 같은 증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질 피부가 쓰려서 찢어진 것 같은 질염은 질염이 있을 때마다 요 증상이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분명 나는 냉이 있고 냄새나고 간지러운 거는 만성적으로 좀 있다가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을 건데, 이거는 우선은 꼭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 부분의 질염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짓무름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된 건지를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헤르페스라든지 가장 흔한 건 헤르페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헤르페스나 이런 질염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같이 추가로 옮았다면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피부 문제다.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내가 좀 밑이 좀 짓물러져 있고 냉이 있다 보니 냉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접촉성 피부염까지 애기들 기저비기 발진처럼 심해져서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증상이 좀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애기들 기저귀 발진처럼 치료를 합니다. 연고를 좀 발라준다든지. 그렇지만 기저에 내 피부가 너무 얇고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피부를 좀 두껍게 해주는 레이저 치료 같은 걸 좀 해줍니다. 네. 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사람마다 그 질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또 진단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아트리더 박수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는데 오늘따라 더 우아해 보이시는 박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오늘의 그 장소를 조금 바꿔봤는데 네. 북카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룩과 좀 찰떡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님께서는요, 질 분비물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정도일까요? 이제 질 분비물이 많은 건 보통은 여성들이 배란일 때 분비물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냄새가 나지 않고 네. 냉의 양상이 아주 노랗거나 아주 진한 회색빛을 띈다거나 아주 간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없다면 질 분비물 자체가 그냥 좀 많은 거는 배란일이나 주기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치즈 같은 냉이 나온다던가 네. 녹색의 이렇게 정말 라코타 치즈 같은 냉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주 노랗고 냄새가 심한 냉 같은 그런 질 분비물이 나온다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름다움님께서는요, 관계를 할 때마다 질 입구 쪽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바로 전정부염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할 때마다 질 입구 쪽으로 그렇게 찌릿찌릿한 통증은 대부분은 전정부염일 가능성이 많고 우선은 약으로 좀 치료해보고 안 되면은 뭐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좀 부수적으로 치료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교통이라는 게요, 성관계 직전에 그리고 관계 전에, 관계 후에도 생길 수 있다는 네. 글을 블로그를 보면서 알았는데, 네.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네. 뭔가 관계 후에만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계 전에도 좀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삽입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삽입을 하고 싶은데 네. 파트너가 그 질 경련 같이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원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삽입 그거는 이제 원인이 피스톤 운동이 아닌 겁니다. 그 통증의 원인은. 네. 산바람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갱년기 여성입니다. 그런데 질 건조증으로 힘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건조증이 먹는 호르몬 약을 먹으면 한 50%에서 60, 70%까지도 건조증이 많이 좋아지긴 하세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먹는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호르몬 약은 먹기 싫다. 그런데 질 건조증만 좀 정말로 잘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밑에다가 넣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있는 질정을 좀 넣어보고 네. 에스트로겐 연고를 좀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효과가 안 넣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이 심한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질을 좀 관리해 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질 유산균을 좀 먹어보고 그러면서 안쪽에 그 질이 이렇게 재생되는 어떤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를 좀 발라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얼굴에 화장품 바르듯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좀 재생으로 특화된 그런 질 쪽 화장품들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발라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 이렇게 피부나 모든 거에 좋으려면 이것이 좋은 성분이 그 진피층, 표피를 뚫고 진피층까지 좀 흡수가 돼야지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피부도 두꺼워지고 좋은데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그 진피층까지 뚫고 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 번 자주 발라주는 건데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3번째는 레이저가 있어요. 고주파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광치료라든지 이런 레이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피부를 두껍게 하는 물질을 어떻게 진피층으로 많이 보내느냐의 차이인데 레이저를 하면은 이제 그 진피층까지 도달되는 그 강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훨씬 이렇게 높이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만약에 한 3에서 7%라고 하면 레이저는 한 30에서 4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그 진피층으로 바로 어떤 금실이라든지 아니면 히알루닉 애시드를 바로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돼서 이렇게 콜라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생 물질들이 많이 재생이 되는데 거기다가 레이저를 추가로 하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시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4번째 건조증으로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해서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시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첫눈님께서요. 외음부 습진이 너무 심합니다. 가려워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잠결에 긁다가 자주 깨니까 또 피곤하고요. 습진 치료도 가능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첫눈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 밑에가 이렇게 딱 붙는 스타일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하고 당뇨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
밑에가 굉장히 극심한 가려움을 호소하세요. 예, 그게 이제 피부가 같이 이렇게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습진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바르는 연고나 약을 먹어서 그때뿐이고 잘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지, 그다음 두 번째는 고도 비만일 경우는 그 밑에가 이렇게 탁 접혀가지고 늘 습합니다. 습한데 또 당뇨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대사성 질환이 같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낫거든요. 그래서 가려워서 정말 미칠 것 같다.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뭐 캔디다 질염이나 아니면 세균성 질염, 냉이 좀 많이 나오는 질염에 대한 치료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발라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거는 광 치료가 있어요. 광학 치료라고 해서 이제 빛에 빛을 잘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어떤 거를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조건의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은 그 세포 안에서 그 나쁜 세포를 좀 죽이고 대사가 빨리 되는 세포를 빨리 죽이고 재생을 좀 도와주는 그런 레이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저를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곧 한번 그 피부를 싹 깎고 이렇게 완전히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하는 재생 레이저를 좀 해보는 걸 도움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만성이고 약을 먹어도 이것저것 해도 안 낫고 만성 습진이고 잘 안 낫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레이저 치료를 좀 강하게 권하거든요. 한번 피부 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되게 많이 좋아지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외음부에 대한 가려움증은 되게 미치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긁으면 되는데 또 이제 뭐 바깥 생활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또 가려우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잠결에 긋고 자주 깰 정도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물로 씻으면 시원하니까 계속 물로 씻으면 더 축축하니까 또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로 자주 씻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바다물님께서는요, 생리를 시작하면은 질통증이 생기는데 병원 진단을 받아봐야 할까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신가요? 이게 생리대 알러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리대 알러지요? 네, 그래서 이제 생리를 시작해서 생리대를 했는데 생리대만 하면 밑이 시린 거예요. 밑이 시리고 아프고 그게 생리대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를 좀 바꿔보든지 또는 면 생리대, 유기농 면 생리대를 좀 바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 생리대 자체가 쓸리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생리 팬티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아기들 비판텐 연고나 약한 그런 연고를 좀 바른 다음에 아예 통풍을 시켜버리면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생리가 새는데 어떡하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방수요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방수요 인터넷에서 사셔서 생리하기 좀 적을 때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혹시나 셀까봐 밤에는 오버나이트 하고 또 낮에는 또 생리대 하고 하면은 밑이 그게 이제 간지러운 걸 넘어서 약간 밑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통증으로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건조시켜 주시고 그렇게 좀 통풍을 좀 시켜 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런 증상이 계속되면은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도 보통 그렇게 이제 면봉으로 지릿골을 좀 눌러보면 통증이 유독 심해요. 그러니까 꼭 알러지라기보다는 원래 밑이 좀 약한 편이죠. 약한 편인데 그런 습하고 이런 생리대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지면서 더 그렇게 통증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탐폰을 쓰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위축성 질염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좋은 날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제 아까 호르몬을 먹는다, 아니면 호르몬 질정을 넣는다, 아니면은 요즘 바르는 뭐 여성용 그 밑에 질에 바르는 에스트로겐 화장품 같은 것도 넣어본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효과가 없으면 어떤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진피층을 좀 강화시키는 어떤 시술들을 좀 받아본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질염에 좋은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도 있네요. 영양제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유산균. 네. 요즘 이제 먹는 유산균도 있고, 요즘은 팬티에 이렇게 뿌리는 유산균도 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는 먹어서는 장을 통해서 음. 대장까지 간 다음에 항문에서 걔가 다시 질까지 가는 음. 여정이 너무 길잖아요.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바로 팬티에 유산균을 뿌리면 항문에서 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뿌린 유산균이 바로 질로 가니까 훨씬 짧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런 유산균도 있더라고요. 네, 다양하네요. 네, 나날이 발전하는 것 나날이 같습니다.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함에 감사해님은 성교통의 경우는 진통제로도 좀 컨트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근육통 같은 거 생겼을 때, 좀 그 염증이 인플라메이션이면 좀 염증을 줄여주면은 좀 덜하죠, 염증을. 근데 만약에 그 트리거 포인트가 굉장히 심하다. 국소적인 그 외음부염이 있고 눌렀을 때 분명히 아픈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통제를 먹으면 좀 잡히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걸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로즈앤 이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님께서는 미레나 시술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신다 하는데요. 부정출혈은 멈췄는데 갑작스레 성교통이 생겼습니다. 성교통에 대한 부작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지라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그 미레나의 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대부분의 부작용은 이제 질출혈입니다. 또는 이제 몸이 약간 붓는 느낌 이런 것들인데 네네. 간혹 가다가 이 프로게스테론 부작용이 그 건조증, 질이 좀 건조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0명 미레나 하면 1명, 2명 정도 비율인데 그런 분들은 갑자기 관계를 할 때 성교통을 느낍니다. 그냥 느낄 수 있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아직 넣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몸에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일시적일 수 있고요. 대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좋아지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꼭 미레나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성교통을 좀 느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성교통이 있고 점점 건조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방법은 미레나를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레나 빼면은 원인이 미레나였다면 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출혈이 좀 계속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멈췄는데 부정출혈 때문에 내 생리대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밑이 좀 짓물러지고 약간 약해져가지고 성교통이 또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우선 당장 뺄 건 아니고 또 대부분은 그냥 넣고 있으면 좋아집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좋아지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분의 질문인데요.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성관계를 할 때 남편이 손으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질염에도 안 좋은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관계를 하실 때 이제 손으로 애무를 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하시면은 이것이 질염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구리루프 시술이 가능한가요?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질염이 있다라고 하면 냉이 좀 있고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약 먹으면 그때뿐이고 이런 건데요. 우선 루프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병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또 기본적인 염증은 없는지 스크린 검사를 해보고 특별한 게 없으면 구리 루프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구리 루프라는 구리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좀 더 질 분비물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또 전정부염인데요. 이 전정부염은 약으로 치료가 되나요?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좀 약하거나 간지럽거나 하면 항히스타민제나 엔세이드 정도만 써도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워낙 만성이고 그런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시술을 권유를 하죠. 네. 그러면은 전정부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좀 작아진다니 어려운 부분일까요?
자가 진단이요. 네.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해보려면은 본인이 이제 손가락으로 네. 그 질 입구 주변에 이렇게 눌러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모르죠. 대부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면봉으로 눌러보면 거기가 어떤 포인트를 알고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그렇게 체크는 느끼시거든요. 좀 네, 가능하시네요.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 또 외음부 습진 치료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외음부 습진 치료도 산부인과를 가야 하나요? 아무래도 산부인과를 오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물어보세요. 네. 피부과 가야 되는지 산부인과 가야 되는지 헷갈려요. 습진이라 조금 이러고.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좋은날님께서는 골반염의 원인 성관계인가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의 골반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질 쪽으로 나쁜 균이 이제 자궁 경부를 통해서 골반까지 올라가서 생긴 게 골반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그걸 일으키는 원인균은 성병균이죠. 굉장히 독성이 있는 뭐 클라미디아라든지 네. 인질이나 매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골반염을 일으킨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때문에 이제 골반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는 그냥 보통 이게 골반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원인을 다 알아봤는데 특별히 아랫배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만한 어떤 혹 같은 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냥 골반염인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근데 어떤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면 골반염의 원인은 성병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성병인데 이게 이렇게 됐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골반염의 원인은 성관계인가요? 이게 참 부부싸움 나기 쉬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네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성병 검사를 했는데 염증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픈 이 골반염은 의사 선생님이 골반염 같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꼭 성관계 때문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람개비님은 질염이 심할 때 혹시 약이 있나요? 그럼요, 약이 있죠. 호라시닐이라고 하는 네. 약을 좀 많이 쓰고요. 네. 가드넬라균에 준했을 때, 그리고 또는 이제 캔디다 질염은 또 항진균제라는 약을 좀 씁니다. 네. 항상 느끼지만 이 산부인과 방송일 때는 꼭 따라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염은 어떤 주제여도 항상 올라오는 질문인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박영 원장님과 어느덧 내년 이제 1월 달이면은 방송을 함께 이제 3년 차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질염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전문적으로 좀 다뤄봤던 콘텐츠들이 비온 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질염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후에 또 박영 원장님의 그 상담소 시간대에 다뤘던 질염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바람님께서는 카네스텐 연고와 질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항진균제 연고는 꼭 의사 처방이 네. 있어야 살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대부분 그 밑이 좀 간지러워요 라고 하면은 카네스텐 연고를 좀 바르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밑이 간지럽다, 캔디다 질염, 그러니까 캔디다 질염에 바르는 카네스텐 연고 발라야지 이러는데 보통 의외로 물론 이제 캔디다 질염이라서 간지러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간지러운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캔디다 질염일지라도 밑에는 좀 많이 짓물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카네스텐 연고를 바르면 좀 더 따갑고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캔디다 질염이긴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먹는 약이랑 질정까지 넣고 연고는 그냥 그 약한 접촉성 피부염에 바르는 연고를 좀 바르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카네스텐 연고와 질정의 차이를 알려달라라고 한 게 아마 그게 많이 헷갈리셔서 그럴 거예요. 왜 질정만 넣어주고 연고는 안 주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이거는
캔디다 질염을 치료하는 거라는데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카네스텐 연고를 거의 처방을 안 합니다. 카네스텐 질적만 처방하고 먹는 약만 처방하고 네. 카네스텐 연고는 바르는 부위 자체가 질환이 아니라 결국은 바깥쪽이기 때문에 네. 바르는 부위가 넓고 대부분 그 바깥쪽 외음부 쪽은 간지러운 이유가 좀 더 이렇게 짓물러짐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좀 더 원인이기 때문에 연고를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럼 꼭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만 카네스텐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박영 원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불타오르네님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외음부염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방치하다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가려울 때마다 엄청 피나도 긁어서 그런지 아이고 그 부위만 하얗게 피부가 변색이 된 것 같은데요. 흉터처럼 이 피부 또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만성 평편 태선입니다. 린첸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 접촉성 피부염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만성 평편 태선, 린첸 스클레로시스인데 굉장히 간지럽고 놔두면은 이 긁은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그 은색 비닐처럼 변합니다. 이거는 그 프락셀 레이저로 한번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싹 깎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레이저로 재생 레이저 하시면 많이 좋아질 거라서 나이가 좀 젊으시면 물론 나이가 드셨더라도 한 번쯤 레이저 치료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고만 바르고 이러면 피부가 더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만성 평편태선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약 먹고 연고 바르면 그때뿐이고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좋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번 깎아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오후 시간대 1시가 바쁜 시간대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인데도 오늘 동시 시청자 수가 기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하루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듣기 편안한 방송 너무 좋아요. 마음 편히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주 라이브 짱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주 라이브 또한 춤추게 합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비욘드는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이 로즈앤 의원만의 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블로그를 들어가시면은 정말 여성 건강에 대한 유익한 칼럼들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블로그 로즈앤 의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